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연입니다. 흔히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달라진 환경,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춰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한 부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역시 이러한 적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는 뉴 노멀 시대의 부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 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경제적 표준이나 특정 사건, 시기를 거치며 보편화된 사회 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2004년 로저 맥너미가 새로운 표준,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 불황과 일상화된 저성장 시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며 나타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른 대면 서비스 산업의 불황, 그리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과 그로 인해 달라진 산업 구조를 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뉴 노멀 시대는 직장과 직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일본은 종신고용 대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신고용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업 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부업, 겸업을 허용하는 대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도쿄에서 실시한 기업 실태조사에서는 34.9%의 기업이 전면적 혹은 조건부로 부업과 겸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부업 매칭 서비스 슈마츠 워커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슈마츠 워커가 제공하는 부업 서비스 고객사가 전년 대비 20%, 5년 전보다는 무려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신고용의 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부업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과 뉴 노멀의 생활 양식이 부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수입에 대한 불만족은 많은 사람들을 부업에 참여하게 했고 부업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서빙, 과외, 대리운전, 배달과 같은 전통적인 부업 외에도 이사, 인테리어, 청소, 운동 등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까지 부업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라는 형태가 뉴 노멀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부업 일거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 등 전문 영역의 업무를 재택으로 하는 부업이 각광받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름표를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부업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업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으로는 노동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뉴 노멀이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뉴 노멀 시대의 부업도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죠. 우리가 부업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미래에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부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도
지금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변하는 것을 쫓으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삶의 목적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분명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파트너를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그렇게 하는 최초의 회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선상략, 정직하고 착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거든요.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오다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회사도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R&D,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왜 이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윤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이 방편이 돼야 되지, 어떻게 목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는 협력업체들을 결코 애터미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는 목장주는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기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아기 철학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회사가 뭔데? 이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돼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터미가 협력업체들에게 착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수당체계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당체계예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를 꼭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급 도전해가지고 매출 막 무리하게 칠하고 그런 거 해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정말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별도로 챙겨줘야 되겠다. 그게 직급수당의 의미였어요. 우리 사업자분들도 파트너의 성공을 먼저 챙기고 파트너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본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직급수당이라는 걸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파트너를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공보다도 내 파트너의 성공이 더 급하고 소중한 그런 가치로 일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파트너들을 먼저 챙기고
내 성공보다도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계속해서 그분을 친정으로 챙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정말 최상의 전략이에요. 애터미는요, 그렇게 하는 최초의 회사예요.